자, 이어서 합시다. 33페이지. 책 순서는 33페이지.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래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탄력성을 지금 이해를 못하면 시험 볼 때까지 탄력성 가지고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탄력성이 한 문제로 그치면 상관없는데 탄력성은 부동산의 결혼 전반에 걸쳐서 탄력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을 지금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탄력성 가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탄력성 뭐라고 써있는가? 두 줄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탄력성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싸울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싸울 거예요. 다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탄력성 할 건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탄력성. 여러분들 탄력성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탄력성 하면 고무줄. 늘어나는 게 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스프링.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여성들의 스타킹. 그게 탄력성이에요. 고탄력 그러잖아요. 선전에도 나오고도 말이 딱 잡아내도 고탄력 그러잖아요. 그게 탄력성이야. 그럼 여기다가 스타킹 쓸까요? 그건 아니고 탄력성 읽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정도,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정도를 탄력성이나 나왔죠. 자,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 나와 그렇게는. 그러면 제가 여기를 좀 잡아다녀 볼게요. 얘를 잡아다녀 봅니다.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러면 이게 탄력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탄력성이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볼래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싸워요. 근데 앞에 분하고 제가 싸우는데 제가 앞에 분을 10대를 때려요. 근데 앞에 분이 가만히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자극을 보내는 거예요. 앞에 분에게. 10대를 자극을 보냈어요. 그러면 앞에 분이 반응할 거야. 그 반응하는 정도를 뭐라고 그래요?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탄력성. 다시요. 내가 앞에 분을 때립니다. 자극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앞에 분이 저에게 반응을 하는 거야. 그 반응의 정도를 뭐라고 그래요?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제가 앞에 분을 10대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분이 저를 똑같은 강도로 10대를 저를 때렸습니다. 앞에 분은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게 탄력성이야. 자, 이번에는 제가 10대를 때렸는데 앞에 분이 저를 20대를 때렸어요. 20대를. 그러면 제가 자극을 보내는 것은 10개, 앞에 분은 반응을 몇 개? 20개. 맞죠? 그요. 자, 이번에는 제가 10대를 때렸는데 앞에 분이 저에게 5대만 때려요. 그러면 앞에 분이 20대를 저를 때리는 경우하고 5대를 때리는 경우하고 어디가 더 탄력적이요? 20대 때리는 거. 무슨 말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앞에 분을 10대를 때렸는데 앞에 분이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탄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앞에 분을 10대를 때렸는데 앞에 분이 제가 죽을 때까지 때려버려요. 무슨 말 됩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저를. 앞에 분은 반응했다 안 했다? 했죠. 그게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자, 얼추 이해될 겁니다. 그래요. 이제 이걸 탄력성을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정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필요 없고 우리 수요량 결정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수요량 결정 요인. 수요량 결정 요인 몇 개? 수요량 결정 요인 몇 개? 무수히 많죠. 자,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대체재 보완재도 있었습니다. 대체재 가격, 그 다음에 보완재 가격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자율도 있었습니다. 여기 수요량을 결정하는 사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수요자입니다. 수요자. 그러니까 이 수요자가 수요량을 결정할 건데요. 가격이란 애가 수요자를 자극하는 거야. 야, 나 가격 올라갈 건데 수요자 너 어떻게 반응할래? 이 소리야. 되셨나요? 우리의 소득이 막 증가합니다. 소득이 수요량에게 자극을 보낸 거야. 나 소득 올라갈 건데 너는 어떻게 반응할래? 이 소리야. 이 되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볼래요?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수요량이 변화해요, 안 해요? 하지요. 가격이 수요량을 10대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가격을 20대를 때리는 거냐? 10대를 때리는 거냐? 그거요. 그걸 우리는 탄력성이라고 그래.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탄력성은 얘들이 변화하면 수요량 결정 요인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화합니까? 그걸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격 변화했다, 수요량 변화했다, 탄력성. 소득 변화했다, 수요량 변화했다, 탄력성. 인구 변화했다, 수요량 변화했다, 탄력성이다, 탄력성. 그러면 수요 관련해서 탄력성은 몇 개일까? 무수히 많지. 수요량 결정 요인 만큼 탄력성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이 점이 변했다, 수요량 변화했다. 이것도 탄력성이야. 그러면 탄력성 몇 개?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으니까 이름 붙여야 진짜 이름. 그러면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가격 변화했습니다. 얘가 변화했어요. 변화를 하면 그럼 이 변화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가? 예, 변화하지. 수요량이 변화합니다. 이게 지금 탄력성이라고. 그런데 이름 붙여야 돼. 원인이 가격이고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수요 후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불러.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화합니까? 그걸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 가격이 자극이 돼서 수요량은 어느 정도 반응합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다고 그래 그냥. 어렵지 않다고. 인상 쓰지 말고. 그치? 인상을 계속 쓰다 보면 그 인상이 굳어져. 그래서 좋은 인상인데 굳어져서 중개사 공부하다가 인상 굳어져가지고 중개사 합격해서 중개업소 해봐야 거기는 인상이 안 좋아 가지마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상 쓸 필요 없어요. 왜? 우리 60점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60점 맞으면 합격인데 인상 쓰고 그러면 되나요? 60점 맞으면 합격인데. 자, 이번에는 소득이 변화했어요. 이제 막 질문할 거야. 소득이 변화했어요. 수요량이 변화해요 안 해요? 하지. 이것도 탄력성이야. 그럼 뭐라 그럴래요? 오케이. 수요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제 얼추 이해되셨습니다. 인구가 변화해요. 수요량이 변화합니까? 예. 그러면 탄력성이야. 수요의 무슨 탄력성? 인구 탄력성.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배워 그거는. 다행이야. 하나 빠졌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자율이 변했습니다. 이자율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화할까요? 예. 그러면 그것도 탄력성이야. 수요의 무슨 탄력성? 이자율 탄력성. 그런데 그것도 안 배워. 또 하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까지는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향후 5년 이내에 우리 시험에서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7월달, 8월달 문제 하나 가지고 이게 수요 이자율 탄력성입니다 할 거야. 왜? 수요 가격 탄력성만 이해하면 나머지 것은 자동적으로 이해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변했습니다. 이가 변화했대요. 그러면 수요량이 변화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지 않았지만 변화해요. 이게 변화했습니다. 얘도 탄력성이죠. 그럼 무슨 탄력성이 나올까? 수요의 대체재 가격 탄력성, 보완재 가격 탄력성.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래서 뭐라 하냐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래. 왜 교차 탄력성이라 한가는 좀 이따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 수요에서 탄력성 몇 개 배울까? 3개 배우는 거야. 수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3개 배우는 거야. 그럼 이제 공급도 탄력성 있을까요? 있겠지. 수요와 공급은 똑같으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럼 33페이지 봐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공급도 있을 거야. 그러면 공급량 결정 요인도 무수하게 많겠죠.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도 몇 가지일까?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딱 하나만 배워. 뭔만? 공급의 가격 탄력성만 배워요. 공급에서는. 그런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계산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만 알면 그러면 수요 자리를 공급으로 바꿔버리면 끝.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별도로 공부할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탄력성 무수하게 많은데 수요에서는 몇 가지 배우고 3가지 배우고 공급에서는 몇 가지 배우고 2가지 하나. 쎄 미안해요. 공급의 탄력성에서는 딱 하나 배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탄력성 몇 개 배운다? 4개 배운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 하나 하고 공급을 하나씩 추가합니다. 공급을 추가하는데 공급의 무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추가한다고. 이 4가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배울 거야. 그런데 하나만 배우면 끝. 4가지인데 하나만 배우면 끝. 뭔만?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배우면 끝. 그럼 나머지 것은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되셨습니까? 그래요. 지금부터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거. 여기서 한번 해볼래요? 가격이 변했습니다. 가격이 1% 변화했어요. 가격이 1% 변화했습니다. 그때 수요량이 3%가 변화한대. 그럼 여러분들 탄력성 몇이라고 할까? 3이라고 그래, 3. 자극 하나, 반응 3개, 탄력성 3. 그러면 가격이 1% 변했습니다. 수요량은 5% 변화한대. 탄력성 몇? 5. 가격이 1% 변했다. 수요량은 0.5% 변화했다. 탄력성 몇? 0.5. 가격이 이번에는 10% 변화했어요. 가격이 10% 변할 때 수요량이 30% 변화했습니다. 탄력성 몇? 3. 되셨습니까? 끝. 탄력성 끝. 끝났잖아. 그러면 여기 봐. 소득이 변화했습니다. 소득이 1% 변화했습니다. 수요량이 3% 변화하는데 탄력성 몇? 3. 그때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나왔지. 자, 여기 다시 와요. 가격이 1% 변했습니다. 수요량이 안 변한대. 가격이 1% 변했는데 수요량이 안 변한대. 탄력성 있다 없다? 없다. 탄력성 몇? 0. 되셨죠? 그래요. 여기서 가격이 1% 변화했습니다. 가격이 1%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수요량이 무한대가 됐어. 그럼 탄력성이 뭐? 무한대. 이렇게 하는 거야. 가격이 1% 변했습니다. 수요량도 1% 변화한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도 1% 변화한대. 탄력성 몇? 1. 그러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가져요. 1도 있어요. 2도 있고 3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가요. 33페이지 수요 가격 탄력성 나왔나요? 그래요. 그 위에 탄력성 나오면서 원인의 변화율, 결과의 변화율 나왔죠? 그렇지? 거기다 니 똥이라고 쓰십시오.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런 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소리야. 그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을 공부합니다. 저는 수요 가격 탄력성을 앞으로 수가탄 그럴 거야. 수가탄. 수가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무엇이 변화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거. 자, 그러면 질문.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무슨 변화라고 하던가? 수요량의 변화라겠지. 맞나요? 그럼 여기서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무슨 변화라든가? 수요 변화.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또 나오네. 그래, 계속 나올 거야.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변화했다. 그러면 수요량이 변화했다. 무슨 변화? 수요 변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뭐하고?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하고? 수요 증가.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는 똑같게 한다니까.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되셨죠? 집에 가서 공부할 거 별거 없어. 왜? 내가 입으로 다 해줄게. 여러분은 귀만 열고 있으면 돼. 그런데 귀를 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귀 열고 머리를 생각하면서 내 말만 들으면 돼. 그러면 거의 다 나와.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귀도 안 열고 엄한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집에 가서는 안 풀리고 결혼 때문에 못 해먹겠다. 결혼책 집어던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집중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60점 맞을 수 있어. 자, 수요 가격 탄력성 개념. 가격 변화할 때. 가격이 변화할 때 뭐가 변하는 거? 수요량이 변화하는 거. 하는 정도. 그 정도를 우리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이 변하는 정도,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되셨죠? 이거 다 했잖아. 개념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래요? 가격이 11% 변화했다. 수요량이 3% 변화했다. 탄력성 몇? 3. 그런데 이 가격 변화를 두 개로 또 나눌 수 있죠. 하나는 가격이 1% 뭐 했다? 상승했다. 그러면 수요량은 3% 뭐 할까? 감소하겠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량이 감소하겠죠. 자, 이게 여기 퍼센트 빼버려요, 이거. 이거 지워봐요.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수요량이 감소했다. 무슨 법칙? 가격이 상승했다. 수요량이 감소했다. 무슨 법칙? 수요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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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법칙에다가 퍼센트를 집어넣어. 1%, 3% 집어넣어. 그럼 이거 뭐야? 탄력성. 이렇게 되는 거야. 탄력성. 되셨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마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이제 이번에는 가격이 1% 하락.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3% 뭐? 증가. 탄력성 몇? 3. 어떻게 3이 나왔을까? 1%분의 3%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가격이 10% 변화했다. 수요량은 30% 변화했다. 탄력성 3이야. 어떻게 나왔을까? 10%분의 30%. 되셨죠? 자, 이게 개념. 그러면 수식. 계산식. 수요 가격 탄력성 계산식. 가격 변화율분의 가격 변화율입니다. 율.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수요 가격 탄력성 계산식. 자, OX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을 말한다. 다시. 수요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을 말한다. OX. X. X. 제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아니고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제가 분수식 읽는 법은 말 안 했나요? 안 했습니까? 건표율 가지고 분수식 읽는 법은 말 안 했나요? 예, 그래, 안 한 걸로 합시다. 안 한 걸로 하고, 이거 좀 이따 할 거야, 제가. 이거 하고 나서 분수식 읽는 법을 할 겁니다. 그러면 됐어요. 이게 지금 수요 가격 탄력성 공식입니다.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으로 오면 이 가격 자리에 뭐만 넣으면 돼? 소득. 소득. 이번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옵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오면 수요량 자리에 공급량 집어넣으면 끝. 되셨나요?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기출 사례. 기출. 이미 기출됐던 거. 언제? 올해. 올해 기출됐던 거. 올해가 25회거든요. 25회 시험에 기출됐던 거예요. 계산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수가탄이 5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5다 이 소리야. 5다. 이때 수요량이 25% 증가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올 때 수요량이 25% 증가했다. 가격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해봅시다. 수요 가격 탄력성 계산할 때 몇 나왔다? 5 나왔다. 그럼 여기는 무슨 변화율? 가격 변화율. 변화율. 얘는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근데 이게 몇이다? 25다. 25% 증가했다. 맞나요? 그러면 가격 변화율은 일단 가격 변화를 보지 말고 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수요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 가격이 하락해야만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되셨죠? 그럼 여기 몇? 5. 가격 5% 하락. 이게 답이야. 그러면 답. 가격 5% 하락. 너무 어려워서 못 풀 수가 없어. 올해 시험 문제 계산 문제인데 이게 계산 문제인데 너무 어려워서 풀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죠? 여러분 말이 없네 지금. 하나 더 해볼까요? 21회 때 기출문제예요. 지금은 이제 또 21회 때 기출문제. 21회
예? 가격이 5%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수요량이 7%가 감소했답니다. 감소. 이렇게 주면서 수가탄을 물어봤어요. 수요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하자고. 가격 변화율 몇 퍼센트? 5%. 수요 변화율 7%. 7을 5로 나누십시오. 이 소리야. 몇? 1.4. 이게 21회 때 시험 문제, 계산 문제. 미칠 것 같아. 21회 때. 그죠? 얘가 25회 때 시험 문제. 21회 때에 비해서 25회 때는 좀 어렵죠? 맞나요? 그렇지. 재밌다. 네?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요 가격 탄력성 또 이름을 붙여야 돼. 수요 가격 탄력성에다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수요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런데 이름이 달라. 이름이. 그래서 지금부터 이름 붙일 거야.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제가 앞에 분을 10대를 때렸어요. 그런데 앞에 분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탄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탄력성이 0이라고 그래. 그걸 0이라고 그래요. 자, 33페이지 하단부에 가봐요. 33페이지 하단부에 가면 미안해요. 33페이지 하단부 하기 전에 수요 가격 탄력성 나오면서 개념 나오고 동그라미 위면 측정 나오죠. 측정 나오면서 박스 수요 가격 탄력성 공식 정리 나왔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만 썼네. 여기까지만. 근데 우리 책은 보면 또 연결시켜놨죠. 그 연결까지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하면 머리 아파. 그 다음에 기억. 최초의 가격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하는 방법 나왔습니까? 역시 하지 말아요. 계산 문제거든요. 초반부터 계산 문제 하면 그럼 환불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환불 사태가.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계산 문제 계속 하고 있으면 환불 사태가 발생해서 원장님이 교수님이 잠깐 보시게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안 돼. 그럼 선생님 시험에 안 나옵니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는 틀려도 충분히 유시점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하지 말라고. 거기 종류 나왔습니까? 종류 나오면서 박스 가격 탄력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게 이자가 비싼 게 이자를 이상하게 쓴 거 있죠? 그게 탄력성의 표시야. 이게 탄력성의 표시라고. 이렇게 써놓은 게 이렇게 써놓은 게 탄력성의 표시야. 근데 저는 이런 거 안 쓸 거야. 그냥 저는 탄력성이라고 쓸 거라고. 시험에서 이렇게 안 나오니까. 거기 구분 봤더니 완전 비탄력부터 쭉 나왔습니까? 그래요. 저는 이름까지만 할 거야. 그 다음에 수요곡선의 모양 나오면서 수직선 막 이렇게 나오죠. 자,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이름까지만 할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수요 가격 탄력성 이름을 정할 거야. 수요 가격 탄력성의 크기 이제 이름을 정할 거라고요. 자, 3번 수가탄. 그래서 크기. 예? 수요 가격 탄력성 크기는 0부터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져요.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지금 여기 계산문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지금 이거 하시라고. 오늘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가도 큰 수학이야. 이것만 알고 가도. 자, 수요 가격 탄력성 크기는 0부터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갖는데 지금부터 이름을 붙일 거라고. 이름을 5개를 붙여줄 거라고. 자, 첫 번째는요. 수요 가격 탄력성을 계산했더니 얘가 무한대가 나왔대요. 어느 경우가 선생님 무한대인데요? 가격이 조금 떨어졌더니 수요량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 그게 수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야. 두 번째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는 커요. 그런데 무한대보다는 작대요. 그러면 탄력성이 2래. 수요 가격 탄력성이 2랍니다. 2. 2는 1보다는 크죠? 근데 무한대보다는 작은 거야. 그 3번. 수요 가격 탄력성을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1이 나왔대. 1. 자, 4번. 수요 가격 탄력성을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0보다는 커요. 그런데 1보다는 작더래요. 그러면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은 경우는 0.5. 0.5는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아요. 자, 5번. 5번은 수요 가격 탄력성을 계산했더니 이게 0 나왔대요. 이렇게 5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0 나왔다. 제가 앞에 분 10대를 때렸더니 앞에 분은 가만히 있어버렸다. 반응하지 않았다. 그게 이거예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0이라고. 그러면 제가 앞에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분하고 싸우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웃었어요. 제가 앞에 분을 10대를 때렸더니 앞에 분이 저를 죽을 때까지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 분을 10대를 때렸더니 느낌을 말하시기 바라요. 앞에 분을 10대를 때렸더니 앞에 분이 저를 똑같이 10대를 때렸습니다. 몇 번? 3번. 되셨나요? 제가 앞에 분을 10대를 때렸습니다. 근데 앞에 분이 저를 20대 때렸습니다. 몇 번? 2번. 제가 앞에 분을 10대를 때렸더니 앞에 분이 저를 5대 때렸습니다. 몇 번? 4번. 선생님 시험 이렇게 나옵니까?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안 나와. 여러분 이해시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10대가 자극이야. 10대가 자극이라고. 그럼 여기서 자극이 수요량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 그러면 가격이 10개 변했습니다. 수요량도 10개 변했답니다. 그럼 몇 번? 3번. 자, 지금부터 이름 붙일 거야. 이름 붙이는데 탄력성이 1을 나왔다. 그러면 얘를 뭐라 하냐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 그 다음에요. 탄력성을 계산했더니 탄력성이 1보다 눈꽃만큼이라도 크대요. 탄력성을 계산했더니 탄력성이 1보다 눈꽃만큼이라도 크대. 그러면 그냥 탄력적 이렇게 불러. 그러면 2번은 탄력성을 계산했더니 1보다 크죠. 그럼 뭐라고 한다? 그냥 이거를 탄력적이다 이렇게 불러. 탄력적. 자, 그러면 여기 1번은 탄력성이 무한대입니다. 1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탄력적이라고 해야 돼. 탄력적인데 완전히 커. 그래서 뭐라 할까? 완전 탄력적이다. 인상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 이번에는 탄력성이 0.5입니다. 1보다 작죠?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그러면 무조건 비탄력적이라고 불러. 그냥 비탄력적 그래. 그러면 탄력성이 0.8 나왔대. 탄력성이 0.8 나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비탄력적. 탄력성을 계산했더니 0.9999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비탄력적. 그래요? 자, 5번 갑니다. 5번은 탄력성이 몇 나왔습니까? 0 나왔습니다. 1보다 작죠? 그럼 무슨 탄력적? 비탄력적. 그런데 완전히 작거든. 그럼 뭐랄까? 완전 비탄력적.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기억하시고 갈 것은 이렇게 돼. 결혼쌤이 앞에 분 10대 때렸더니 앞에 분이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앞에 분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결혼쌤이 앞에 분 10대 때렸더니 앞에 분이 결혼쌤 죽을 때까지 때렸다.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다. 결혼쌤이 10대를 때렸더니 앞에 분도 10대를 때렸다. 결혼쌤을. 그러면 뭐라?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결혼쌤이 10대를 때렸더니 앞에 분은 결혼쌤 5대밖에 안 때렸다. 앞에 분 마음이 좋은가 봐. 비탄력적. 결혼쌤이 10대를 때렸더니 앞에 분은 결혼쌤 20대 때렸다. 앞에 분 고약한가 봐. 탄력적. 되셨습니까? 자, 이름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하나만 좀 더 발전시켜 볼게요. 여기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특징이 있어요. 가격이 10% 변화했습니다. 수요량도 10% 변화합니다. 가격 10% 변화하고 수요량도 10% 변화했습니다. 탄력성 몇? 1. 1이라고. 제가 앞에 분 10대 때렸습니다. 앞에 분 저도 10대 때렸습니다. 똑같죠? 자그가 반응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때 탄력성을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럼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하고 무슨 변화율이 똑같을까? 그렇지. 수요량 변화율이 똑같은 거야. 가격이 10% 변화했다. 수요량도 10% 변화했다. 탄력성 몇? 1. 이름은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되셨습니까? 예. 그럼 느낌상 2번은 가격 변화율이 커요? 수요량 변화율이 커요? 수요량 변화율이 커요. 수요량 변화 큽니다. 자.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말해요. 수량 변화. 여기 수요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이라는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고. 그러면 탄력적이다 이 말은 수요량 변화가 크다 이 소리입니다. 자, 여기 2번 봐요. 2번은 탄력성 2죠. 가격은 10개 변했어요. 근데 수량은 20개 변한 거지. 그러니까 탄력적이란 말은 수량 변화가 크다는 소리야. 무슨 변화보다?
가격 변화보다.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소리는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 변화 요구가 작다 이 소리예요. 그럼 머릿속에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기회가 돼. 탄력성은 무슨 변화를 의미한다고?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면 탄력적이다. 수량 변화가 크다. 비탄력적이다. 수량 변화가 작다. 여기 4번 봐요. 4번. 비탄력적이거든. 가격은 10% 변했습니다.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할까? 5%. 5%. 가격은 10개, 수요량은 5개. 그럼 수요량 변화가 더 적죠. 가격 변화보다. 그걸 비탄력죠. 가격은 10개 변했습니다. 수요량은 30개 변했대요.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탄력적. 그럼 탄력성 구체적으로 몇? 3. 되셨나요? 그렇지. 자, 저의 탄력성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맥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맥주를 일주일에 100병씩 마셔요. 일주일에 맥주 100병을 마십니다. 맥주 가격이 한 병에 1,000원을 하든 2,000원을 하든 10만 원 하든 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상관없이 저는 맥주를 일주일에 100병씩 수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맥주 가격에 대한 저의 수요의 탄력성은 몇입니까? 오늘 다 남아. 오늘 여기 다 남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가격이 막 지금 변해요. 맥주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 갔어. 2,000원에서 3,000원 갔어. 3,000원에서 5,000원 갔어. 만원 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맥주 수요량이 일주일에 100병씩이야. 제가 수요량이 변화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잖아요. 그럼 저는 탄력성이 있다 없다? 없다. 탄력성 몇? 0. 이름은 완전 비탄력적.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해되셨죠? 다음 주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 그러면 1월달에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는 일부가 저를 8월달까지 이걸 힘들게 할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생각하셔야 돼. 생각을 하면 쉬워요. 근데 생각하기가 싫거든. 우리는 왜? 생각하기가 싫어요. 그지? 그러니까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서 그러면서 머리가 굳어지니까 생각하기가 싫어. 우리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33페이지 우리는 탄력성의 종류까지 했습니다. 34페이지 갔더니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막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림? 그거 필요 없고 그 밑에 4번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갔습니다. 34페이지 하단부에 5번 나왔습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이 영향을 주는 요인 나오죠. 자, 그것은 지금 하지 않을 겁니다. 35페이지로 와서 2번 수요 소득 탄력성 나왔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쭉 나왔는데 역시 그것 지금 하지 않을 거고 하단부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나왔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의 나오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률이 나옵니다. 역시 지금은 필요 없고요. 뭐 다음 주 정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탄력성까지 다 끝났는데 탄력성에서는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는 개념만 잡은 거라고. 개념만. 더 깊게 가버리면 여러분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오늘 수요의 탄력성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은 하나가 있다. 이거 배운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공부할 것은 수요 관련해서는 탄력성이 몇 개고 3개고 공급 관련해서 몇 개고 1개이고 이렇게.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공식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수요 가격 탄력성 크기 0부터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는데 기준이 몇이고 1이고 1보다 크면 뭐라고 하고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보다 큰데 완전히 크다 완전 탄력적. 1보다 작다 그런데 완전히 작이다 0이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자, 그럼 선생님 수업이 끝났느냐? 안 끝났지요. 안 끝났고 우리 이것 좀 하나 할 거야. 분수식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분수식. 그러니까 분수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합시다. 우리 부동산학 개론은 다 분수식입니다. 분수식. 그러니까 이 분수식을 잘 이해하면 계산 문제도 잘 풀릴 것이고 내 분수식을 이해 못하면 계산 문제를 안 풀릴 것이고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계산 문제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론적으로도 두세 문제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이론적으로도 건져낼 수 없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분수식 공부할 겁니다. 분수식. 혹시 여러분들 지금 공법 배우시나요? 공법에서 건폐율이라는 거 배우셨습니까? 네, 건폐율. 건폐율의 수식이 분수식으로 나와요. 대지 면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 학원 다니다 보니까 우리 해운대에서 이거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했던가요? 분수식 있는 법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건축 면적입니다. 그럼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이러한 분수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가끔씩 이 분수식을 가지고 시험 문제 틀린 집을 만들어요. 그러면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야.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야. 그러면 이 건폐율을 틀리게 정의하려면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봐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야. 근데 이 말을 틀리게 할 거야. 틀리게 하려면 분자분모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분자분모 바꾸는 방법. 그러면 건폐율은 건축 면적분의 대지 면적. 그럼 5다 X다. X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X. 그 다음에 이걸 바꾸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대지 면적은 그대로 두고 건축 면적이 아니라 건축 연면적이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이다. 그러면 5다 X다. X다. 걔는 건폐율이 아니라 영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폐율이란 이 단어를 틀린 말 만들려면 분자분모 바꾸는 게 가장 쉬워요. 무슨 말이 됐었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표현을 이렇게 하죠. 쓸 때는. 근데 읽을 때는 건폐율은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기술할 때는 그렇게 기술하잖아요. 이거 서술할 때. 서술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또는 대비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서술해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대요. 건폐율이란 건축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왔대요. 5다 X다. 다시. 건폐율이란 건축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비율이다. 5다 X다. X. 분자분모 바꿔버린 거라고. 여기서는 이해돼요. 시험장 가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무슨 말이 됐나요? 그러니까 분수식이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공법에서 이게 출제했어요. 실제로 공법에서 뭐라고 출제했냐면 건폐율이란 건축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거의 다 틀려버려요. 분수식이 있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는 공법 내용이고 우리 부동산의 결론에서 이런 게 나와요. 순영업, 영업 소득 승수라는 게 나와. 매우 중요한 건데요.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분수식은 순영업, 영업 소득에 대한 총 투자액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순영업 소득 승수란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의 비율이다. 5다 X다. X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게 3번씩이나 출제했어요. 지금 말하는 게. 그러니까 분수식을 읽을 수 있어야 돼. 되셨나요? 그래요? 심각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잠시. 건축이 뭐예요? 건축이 뭐냐고, 건축. 건축이 뭐대요? 오케이, 신증계제의. 집 짓는 게 아니고, 신증계제의. 일부는 또 안 했죠, 제가. 일부는 또 안 했다고 우겨야지. 기억이 안 나면 안 했다고 해야지. 신증계제의 했죠? 건축이 뭐예요? 신증계제의. 그러면 이는 뭐고? 이전. 나머지 것은 다 뭐고? 축.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계제의. 그게 뭐예요? 건축. 잘하셨어요. 자, 이것도 역시 읽는 법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분수식에서 일반화 시켜봅시다. 분수식의 일반화. 우리 부동산의 결론은 이러한 수식이 분명히 여러분 시험에서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옵니다. 수식. 계산 문제까지 하면 그러면 이 수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야. 부동산의 결론 시험 문제가 7문제 나왔다.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가 7문제 나오면 그 중에서 5문제는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기서도 25회 때, 올해 때도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이제 금방 나와. 여기서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무엇에 관한 수식이냐면 A에 관한 수식이에요. A는 B분의 C다 이렇게 되거든.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수식을 B에 관한 수식으로 바꿔봐요. B에 관한 수식으로 바꿔요. 그러면 B는 A분의 C예요. 이 두 개는 자리를 바꿔도 결론은 똑같아요. 자리를 바꿔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A에 관한 수식이고 2번은 B에 관한 수식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누가 서운해요? C가 서운해요. 그러니까 C를 만들어요. C는 어떻게 할까? C는 어떻게 할까? 그렇지. A 곱하기 B야. C는 A 곱하기 B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C는 A 곱하기 B. 여러분들 이 수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자유롭게 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부동산학 개론은 공부할 게 없어질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을 잘하신 분들은 그거 공부할 게 뭐가 있는데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민법은 그렇잖아요. 민법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부동산학 개론은 어느 순간 감이 잡히면 공부하지 않아도 부동산학 개론은 쉬워져요. 근데 그 감이 잡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상고 나오신 분들, 상대 나오신 분들, 또는 공대 나오신 분들 이런 것들을 잘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이 쉬워져요. 왜? 부동산학 개론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가 뭐다, 택지가 뭐다 이런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부동산학 개론 점수는 계속 40점에서 50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걸 깨우치는 순간 70점 이상이 돼버린 거야. 부동산학 개론.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선생님 나는 이거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 하면 쉬워져요. 근데 이거 안 했다.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이 힘들어질 거야, 이제. 힘들어져도 60점 맞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래요? C가 6이에요. B는 3이에요. A는 뭐요? 2예요. 그럼 여기 B를 구하라. 3이에요. 6이에요. 2예요. 6을 구하라. 2 곱하기 3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A는 B분의 C다. 이 수식을 알면 나머지 B하고 뭐를? C를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동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자 볼래요? 여기 총투자액을 구하고 싶어요. 총투자액을 구하고 싶으면 이 두 개를 곱해줘 그러면 되지. 이해됐나요? 그렇지.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자리를 바꿔주면 돼요. 자리를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얘가 100억이다. 100억이다. 근데 얘가 10이다. 10이다. 그러면 너는 몇이냐? 이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는 몇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10으로 오는 거야. 그 100억을 10으로 나눠. 그럼 이건 뭐야? 10억. 이렇게 되는 거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얘를 안 줘. 총 투자액을 안 줘요. 얘를 안 줘버리는 거야. 근데 얘가 10이고 얘도 10억이래. 그럼 몇이냐? 두 개 곱해. 100억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되셨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 열어봐요.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 봅시다. 수요 하이탄에서 5 나왔습니다. 수요량가 25% 증가했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지. 얘가 5인데 얘는 25%다. 그럼 이제 얘를 구하라는 거거든. 얘를 구하라. 자리 바꾸면 되죠.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25를 5로 나누면 돼. 그럼 몇이요? 5. 답이. 되셨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분수식에서 여러분 배워야 될 게 하나 더 해봅시다. 지가라는 게 있어요. 지가가 뭡니까? 토지 가격. 그런데 토지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1번지, 2번지.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번호 붙였습니다. 번호 붙인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필지. 그렇습니다. 1번지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대요. 그럼 뭐라고 해요? 택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 지을 수 있다? 택지라고 합니다. 자, 2번지 토지, 도로 부지랍니다. 택지입니까? 아니죠. 도로 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근데 땅이니까 부지라고 하는 거죠. 왜요? 두 개 다 부지야. 땅이면 다 부지라고 그래. 자, 그것은 됐고. 1번지 토지에 빌려줬습니다. 1번지 토지 빌려줬는데 토지 사용료가 지대야. 1억을 준대요. 자, 2번지 토지 빌려줬는데 토지 사용료를 5천만 원 준대요. 여러분 느낌상 1번지 토지가 비싸요? 2번지 토지가 비싸요? 1번지 토지가 비싸겠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는 토지 가격이 아니야. 토지 사용료입니다.
이 토지 사용료를 가지고 토지 가격을 계산하는 거야. 그럼 토지 가격 지가는 지대를 토지 사용료를 이자율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가는 토지 가격은 토지 사용료를 이자율로 나눠주면 돼요. 알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지대가 이렇게 높아요. 1번처럼 지대가 높아요. 지가는 뭐요? 높겠지. 그러면 지대가 높은 토지는 지가도 높아요. 그럼 이 두 개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비례관계. 그럼 이자율하고 지가는요? 이런 반비례관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우리 시험에서 2번 나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 머릿속에 넣는 거야.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상식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이자율이 은행 예금 이자율이 1년에 50%라고 한번 해봐요. 극단적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율이 50%라고 한번 해봐요. 50%면 1억을 저금하면 1년에 이자로 5천만 원 준대요. 여러분은 부동산 사겠습니까? 은행에다 저금하겠습니까? 당연히 은행에다 저금하죠. 그럼 이자율이 높아요. 이자율이 높으면 은행에다 예금하고 부동산 사지 않아요. 토지 안 살 겁니다. 토지 안 사면 토지 가격은 뭐요? 떨어져요. 되셨습니까? 이제 반대로 이자율, 예금 이자율이 0.007%래요. 은행에 예금해봐야 이자 비용 별것도 아니야. 이자 수입 별것도 아니라고. 이자 비용이 아니라 이자 수입. 그러면 이자율이, 예금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은행에다 예금할 겁니까? 부동산 살 겁니까? 부동산 사야지. 그럼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부동산을 살 겁니다. 토지를 살 겁니다. 그럼 토지 수요 증가. 수요 증가는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아직 안 배웠나? 배웠잖아.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시킨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예금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금하지 않고 부동산 살 겁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 상승. 이해되셨나요? 그래, 정리.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되셨습니까? 그래요. 이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지금 2번 나왔다고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구해져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에서 수익 환원법인데요. 여러분들 이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게 논리를 지금 아시라는 거예요. 논리를. 역시 이 공식은 나중에 스스로 알게 돼요. 근데 지금 외워놓으면 좋지만 지금 외워놔봐야 다 잊어버려요. 지금 외워놓고 외웠는데 시험장에 가봐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자주 하다 보면 이제 기억날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은 어느 부동산으로부터 나온 순수익이라는 게 있어. 순수익. 순수익은 이런 거지.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기 1년 동안 총 수입이, 이 부동산의 총 수입이 1,000만 원이야. 근데 비용이 200만 원이야. 총 수입 1,000만 원, 총 비용 200만 원. 그럼 이 부동산의 순수입은 얼마? 800만 원. 그걸 순수익이라고 그래. 그러면 A 건물이 있고, 여기 A 건물이 있고, B 건물이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A 건물 순수익 800, B 건물 순수익 600. 여러분 느낌상 A하고 B 중에서 어디가 가격이 더 많이 나가야 돼요? A. 수익이 많으니까. 되셨습니까? 그래요. 이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순수익을 한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한원율이라는 걸로 나누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야. 그런데 잘 봐요. 토지가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이 부동산의 가격이야. 지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그게 순수익이야. 여기 한원율 나오죠. 아직 안 배웠지만 한원율이 이자율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똑같은 말이야. 사실은. 나중에 알게 돼요. 똑같은 말이라고. 좋아요. 그러면 수익이 높은 A가 더 비싸요. 여러분 느낌상. 그럼 수익이 높다? 부동산 가격도 높다. 두 개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 두 개는 무슨 관계? 반비례관계. 이 논리 2번, 이 논리 3번. 총 분수식 가지고 5번 내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순수익은 어떻게 구해요?
부동산 가격과 환원율을 곱하면 되지. 맞잖아요? 여기 순수익이 C니까. 되셨습니까? 환원율은요. 이거 바꾸면 돼, 자리를. 바꾸면 된다고. 그러면 자, 이 공식 부동산 가격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다. 이 공식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공식이야. 부동산 가격은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환원율을 공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환원율은 오케이. 자리 바꿔주면 되죠.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분의 뭐가 됩니까? 순수익. 이렇게. 이 환원율 관한 문제가 작년 시험 문제 2문제나 나와. 계산 문제가. 2문제. 이 논리가.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질문하고 오늘 수업 끝냅니다. 그래서 질문. 여기서 질문할게요. 질문. 자, 순수익이 높고 환원율이 높으면 부동산 가격도 높다. 실제로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O다 X다. X지. 순수익이 높으면 부동산 가격이 높아요. 환원율이 높으면 부동산 가격은 낮아야 돼요. 되셨나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 옳은 집을 만들려면 순수익이 높고 환원율이 낮을수록 부동산 가격은 높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셨습니까? 자, 별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서 수업 끝내는데 제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할 때까지 안 끝난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 달성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수요 공급의 개념은 하지 않을 거예요. 다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 다른 조건 모두 일정할 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 원인, 오로지 가격.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 아니라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그 다음에 수요 변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가격 위의 요인이 변하여 수요량이 변화한 것. 수요 변화 원인은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 소득, 인구, 대체재, 보완재, 가격, 이자율 등등등 점점점점.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럼 수요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 수요 변화는 몇 가지? 2가지. 수요의 증가하고 수요의 감소. 수요의 증가는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수요 감소는 수요 곡선 좌측 이동. 되셨죠? 공급도 똑같고. 그 다음에 시장의 균형. 균형점은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교차하는 점. 균형점에서는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똑같다. 수요랑 공급량이 똑같다. 수요자가 주고 싶어하는 가격, 공급자가 받고 싶어하는 가격이 똑같다. 그래서 균형점에서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어 있다.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공급이 더 많아졌다. 그러면 초과 공급,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균형 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는 수요량이 더 많아졌다. 초과 수요,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균형의 변동. 균형이 변동했다는 소리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했다는 소리다. 균형의 변동 원인은 수요 변화와 공급의 변화다. 수요 변화는 몇 가지? 2가지. 무수히 많다고 하면 내가 하나를 하겠어. 2가지. 수요의 증가하고 수요의 감소가 있다. 공급 변화는 몇 가지? 2가지. 공급의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가 있다. 그럼 수요의 증가가 일어났다.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나 입만 보지 말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해야 돼. 내 입만 보지 말고. 수요 감소가 일어났다. 그래서 수요 곡선 좌측 이동.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공급의 증가가 일어났다. 공급 곡선 우측 이동. 그러면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증가. 공급의 감소가 일어났다. 공급 곡선 좌측 이동.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공급 감소. 여기 거래량은 앞에 감소면 감소, 증가면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자, 그 다음에 균형의 변동은 또 있었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되셨습니까? 거기 안에 또 3가지가 있었다. 그 다음에 탄력성. 탄력성은 무수하게 많다. 수요 탄력성은 수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인구 탄력성 다 있는데 3가지만 배운다. 수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도 무수하게 많은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만 배운다.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말한다. 수요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데 기준이 1이고
일일 때를 뭐라고 하고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탄력성을 계산했더니 1보다 눈곱만큼이라도 컸다 탄력적 눈곱만큼 작다 비탄력적 탄력성이 0이 나왔다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이 무한대가 나왔다 완전 탄력적 되셨습니까? 그러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식을 배웠습니다. 분수식 직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눴다. 직가하고 지대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직가하고 이자율은 무슨 관계? 반비례관계. 되셨습니까? 이 논리까지 정리하면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는요. 오늘은 복습만 하시고 다음 주는 우리 책을 보면 34페이지 하단부에 수요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하죠. 자, 그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뭐 경기 변동 이런 것은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42페이지 시장론 이걸 좀 할게요. 시장론. 그다음에 이제 정책론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고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고 집에 가셔서 오늘 이거 좀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